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가 식당에 갔는데, 우리 그런 아이 있잖아요. 막 사방팔방 내 운동장처럼 쓰는 아이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님이 사정이 있다고, 저것도 뭔가 뛰어놀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정이 아니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극이잖아요. 적당히 뛰어놀아야 되는 거죠. 적당히. 예. 감정도 적당히 표출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말을 드려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내가 듣기 싫은 건 그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내 몸속에서 만들어줘요.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는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공부가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요.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하러 있어?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공부 그만큼 1등 하는 학생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또 공부 1등 했는데 뭐 하려 하냐? 그만하지. 그러면 공부가 끝이 있나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그만 버세요. 해보세요. 예, 돈이 뭐 계속 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끝이 없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시간이 많고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법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효과가 없는 게 첫 번째, 앉아서 계속 설득하는 것. 저도 그런 세대에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술을 드시면 다 앉혀놔요. 다 경험하셨겠죠. 다 앉혀놓고 무릎 탁 꿇고 있고, 그냥 그 술 주정 속에, 술 속에 섞인 어떤 인생의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일을 쭉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세상에 가장 비효율적인 게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설득하는 거. 이게 제일 비효율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연설자라도요, 앉아놓고 설득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아시죠? 예, 시진핑 그 국가주석 아버지가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켰다고 하네요.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어렸을 때 성격이 워낙 모나서 온통 불평불만으로 살다 보니까 뭔 잘못하면 다 친구들 잘못한 거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나를 다 힘들게 하고 내 뜻을 몰라주고 한다고 생각을 한 시점에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국수를 2개를 이렇게 놓고, 하나는 계란을 위에다가 얹어놓은 국수고요. 하나는 계란을 얹어놓지 않는 국수인데 2개를 이렇게 놓고 네가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니까 계란이 올려져 있는 게 맛있겠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올려져 있는 국수를 이렇게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국수를 먹다가 그 국수 밑에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건 2개인데 내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 거는 2개고 난 계란은 하나예요? 그랬더니, 그러길래 내가 너한테 골라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알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러가지고요, 국수를 이제 내놨어요. 위에는 똑같이 이제 계란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국수를 내놨는데, 너가 한번 아들아 골라봐라 했는데, 이번에는 계란이 안 올려져 있는 국수를 골랐어요. 골라서 먹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도. 그래서 이제 왜 없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너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란이 처음에 계란이 위에 있는 걸 보고 먹었잖아요. 계란이 위에 있는 걸 보고 먹었는데 계란이 없는 거 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 계란이 없는 게 밑에 두 개가 깔려 있구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교훈을 주셨는데, 또 다음날 세 번째 똑같이 또 이렇게 계란 위에다가 국수를 넣고 두 개 중에서 너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드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계란이 있는 거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계란이 있는 국수를 양보를 했대요. 그리고 먹고 보니까 난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아버님한테 드리려고 정말 아무 뜻 없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먹다 보니까 또 내 국수 밑에 계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약에 그 아이한테 앉혀놓고 너 왜 혼자서 못한 짓을 했냐, 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구박을 했다면 그 아이가 아마 생각을 달리 했을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직접 행동을 하고 누가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버님의 그 가르침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면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의 제일 최고 통수권자가 된 거잖아요. 세상은 살다 보면, 저도 은사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너가 얕게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저거 하면 뭐 하겠어, 얼른 가서 쉬어야지 라는 다 계산적인 삶을 살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현실은 편해요. 몸도 편하고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조금 희생한다라는 그 마음이 나중에 더 많은 나한테 복이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아마 이렇게 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요, 뭐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나한테 큰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의사 스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상황만 틀리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얕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다 부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얘기인 거죠. 뭐 어디서 나온 얘기들은 아니에요. 이렇듯이 오늘 그 초하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일주일 뒤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입체를 잡았고요.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녀분이나 그다음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과 정말 헤어질 수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모습만 생각하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초하루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 문제도 있지만 이제 손자를 많이 볼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11월, 12월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아이가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아이는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말로써 설득되지 않고요, 내가 계속 끝까지 관여해서 끝까지 그 아이를 성장시켜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바라만 봐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옆에서 끝까지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여해서 체근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는 말씀드리고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스스로 자기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간섭해줘야지 얘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드리고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아이는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손자라면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대학은 나와야 그래도 살 것 같다. 이게 남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불안하시죠? 네. 이런 얘기해서 얘가 공부 잘할까? 제가 불안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마음하고요, 자식 마음하고는 틀려요. 네, 틀리고요. 내가 부모님 마음은 영원하게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시니까 계속 나이 먹어서도 손자 걱정, 또 크면 또 사고 걱정 하시는 거니까요. 당연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는요, 다 당연한데 우리가 그 간극이에요. 간극.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적당히 애정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적당히 내가 사랑 표현도 해줘야 되고요. 적당히 감정 조절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이 귀엽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에 인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안 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주시고 그 시간마저도 내 아들, 내 자식이 그런 힘든 시기를 겪는 것조차도 가슴 아프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면 가뭄이 들듯이요.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건 가뭄이 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뭄은 싫으시잖아요. 이렇게 애정 표현도 적당히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누에 안에서 나방이 막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래요.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벌려줬대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몇 발 푸르륵 하더니 툭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좋은 뜻으로 저랬는데 왜 저러지? 자연의 법칙은요. 얘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거는 세상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을 적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누에 고치 안에 있던 나방도 막 안쓰럽게 막 그 비집고 나가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어느 정도 몸 일부가 빠져나오면서 세상에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줬더니 면역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항상 간극이 필요하다. 농사도 간극이 필요하잖아요. 적재적소, 적당히 물을 줘야 되고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안쓰럽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겠지만 반드시 간극이 필요하다.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절에 오는 거예요. 부처님, 간극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애정도 좋지만 간극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초하루고요. 다음 주에 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뵙겠죠. 일주일 안에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송불하십시오.